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장 군수와 광역 도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영동지역 기초의원 선거는 여야가 균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강원 도정의 정치적 색채도 바뀌게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김 당선자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양양의 해변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산림청의 산불 발생 위험도 예측에서 올해 6월은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도 이제 또 많이 이제 요동을 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상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또 올리니 서로 이제 소비자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이 많이 가고 게다가 요 관광지고 그러니까 물가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지원 받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늘려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예산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신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저희 나메리를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등이 다른 데보다 좀 불빛이 좀 약해요. 그래서 좀 환하게 경포나 뭐 사천 이런 데처럼 보조 사업 같은 것도 농촌에 지금 뭐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긴 있는데 젊은 사람 위주로 해주고 이제 농토가 많은 사람 위주로 해주더라고요. 이 시골에 이런 데서는 옥수수나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농촌에 하는데 그 발로가 최고 문제죠. 발로만 있으면은 농사도 질 수 있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면세유가 좀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고 억가가 이제 고기가 많이 안 나요. 많이 안 나니까 일단은 여기 삼척은 고기가 많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가 시장도 살고. 상인들 너무 어려워요. 좀 힘을 많이 써주세요. 진짜 이 보십시오. 이 텅텅 비어있는 회센터나 어떤 큰 도시들보다 좀 스포츠에 대한 이런 인식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좀 뭐 축구나 야구, 농구, 4대 스포츠 경제 효과를 끌어올리면 지역도 살고 어떻게 농촌에도 좀 와서 사람이 살고 또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촌은 이연세 많은 사람들이 짓고 이래요. 큰 기업이 들어서 뭐 소기업이 따라와서 들어서야 도시의 인구가 자꾸 불고 젊은 사람들이 내려올 팀인데 젊은 사람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기네들 뒷거래 해갖고 돈 받을 생각들만 하고 정치인들이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치인들은 좀 바른 생활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39대 강원도지사에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이었지만 여당 프리미엄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강원도 대표 정치인인 이광재 후보를 누르며 12년 만에 강원도정을 교체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와 보수 대표 주자의 격돌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강원도지사 선거. 강원도민들의 선택은 김진태였습니다. 잃어버린 강원도정 12년을 되찾겠다던 그의 구호가 먹혀들었습니다. 그 힘든 정권 교체도 했는데 이번에 잃어버린 12년 도지사 꼭 바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압승이 신호탄이었습니다. 또 같은 당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권력 심장부에서 활약하면서 도민들의 기대를 모은 것도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힘 있는 여당론에 올라탄 김 당선인은 선거 초반부터 한 번도 승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4번의 선거를 이긴 이광재 후보의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주도 되지 않았으니 적어도 일할 시간은 줘야 된다는 이 도민 여러분들의 그런 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공안검사, 막말 논란 등 극단적인 보수 정치 행보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염려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보수 이미지가 오히려 높은 인지도로 작용하면서
투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강원도지사는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라며 과거에 언행에서 발목이 잡혔던 시행착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도민 여러분들께는 순한 맛으로, 우리 강원도 예산을 중앙에 가서 딸 때는 매운맛으로. 김 당선인은 도청사 춘천 이전 부지 문제와 춘천 한국은행 본점, 원주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강릉도청 이청사 건립을 시급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에서 재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강원도지사로 새로운 정치 역정을 시작한 김진태 당선인. 일천한 행정 경험에 대한 우려 속에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대 도지사로 강원도 발전에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에는 6명의 후보 가운데 신경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2년을 이어온 진보교육감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보수교육감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기록했던 신경호 후보가 교육감 자리에 올랐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출신의 신경호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지 2번 만에 당선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45.87%를 얻었지만 3선에 도전한 민병희 교육감이 54.12%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민 교육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선거에서 이름 석자를 알리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출발부터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MBC가 참여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기록했고 결국 강원교육의 수장이 됐습니다. 부동층이 50%를 넘어서 예측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1위를 지켜낸 겁니다. 강원교육의 변화를 열망하시면서 저를 지켜보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강원교육 가족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교육감 아래 학력 저하 논란이 계속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기초학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보수 교육감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학부모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본인 주장대로 결백을 입증하는 게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 시행과 급변하는 교육 정책에 따라 학력 향상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굵직한 해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단체장 선거는 고성을 제외한 3개 시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릉은 초선 시장이 나왔고 속초, 고성, 양양은 재선이나 3선 시장 군수가 나왔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장은 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홍규 당선인은 강릉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릉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업이 와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속초시장은 2014년 민선 6기 시장에 당선됐다가 2018년 고배를 마쳤던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가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병선 당선인은 현안 사업인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서고속철도의 조기 착공과 완공, 그걸로 인한 역세권 개발로 해서 우리 속초의 미래 20년 청사진을 설계해야 되는. 고성 군수는 2020년 민선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한명준 당선인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쉬운 그런 고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고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양 군수는 민선 6기와 7기 군수를 지냈던 국민의힘 김진하 후보가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진하 당선인은 양양의 수건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약산지구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 사항인 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번개되어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강릉은 초선 시장이
속초와 고성 양양은 경험 있는 재선이나 상선 시장 군수가 시정과 군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영동 남부권과 폐광 지역 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3곳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선자의 경력과 포부를 배연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해시장 권한 대행을 거쳐 민선 6기와 7기 동해시장을 지낸 심규현 동해시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하며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심규현 당선자는 동해시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시가 살아 숨쉬면서 활력이 넘치는 시민의 삶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장으로 처음 당선되었을 때의 초심을 가지고 그 시민들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장. 4선 도의원과 도의장을 지낸 박상수 삼척시장 당선자는 첫 시장 도전에서 재선 현직 시장을 접전 끝에 따돌리며 시장을 맡게 됐습니다. 박상수 당선자는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은 삼척을 만들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통하지 않고 소통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고 시장실을 제가 1층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턱 낮은 그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 당선자는 도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태백시 선대위 공동본부장 등을 맡았고 이번 선거에서 현직 시장을 상대로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이상호 당선자는 태백을 시민이 행복하고 삶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별명인 황소처럼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부유하게 만들겠습니다. 민선 8기 이상호는 윤석열 정부 하에 일 잘하는 일꾼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함께 티타늄 광산 개발, 성역화 사업, 태백고속도로 공구를 나누어서 동시 착공. 민선 5기와 민선 7기 정선 군수를 지낸 최승준 당선자는 대표 막판까지 도전자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승부 끝에 432표 차로 신승하며 다시 한번 신임을 받았습니다. 최승준 당선자는 행복한 정선, 찾아와 살고 싶은 정선을 소망해왔다며 정선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영농자재 반값 공급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의 행복을 만족시켜드리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동 남부와 폐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3곳, 무소속 1곳이 승리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3곳, 더불어민주당이 1곳을 차지하며 정당별 판세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도지사와 시장군수 후보들이 압승한 가운데 도의원들도 영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시군 기초의원들은 여당과 야당, 무소속까지 골고루 당선되며 균형을 이뤘습니다. 영동 지역과 폐광 지역 선거 결과를 김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국민의힘 시장군수 당선자는 14명, 영동 지역 6개 시군과 폐광 지역에서는 고성과 정선 2곳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했던 현직 기초단체장 가운데 심규원 동해시장과 김진아 양양군수는 3선에 성공했고 강릉과 속초, 태백, 삼척은 새로운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압승은 광역 도의원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의석수 49석 가운데 43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 영동 지역과 폐광 지역은 국힘이 싹쓸이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을 뽑는 시군 의원 선거는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뤘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비례대표까지 여야가 1명씩 배분하며 국힘 10명과 더민주 9명으로 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시장이 선출된 시단위 지역에서는 삼척은 국힘 소속 시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동해와 속초, 태백은 국힘과 더민주, 무소속이 골고루 당선됐습니다. 고성군은 군수와 다수 군의원의 소속당이 다르게 됐고 정선군과 양양군 의회는 특정 정당 쏠림이 덜해졌습니다. 오는 7월에 출범하는 민선 8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초선 시장군수 당선자들이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표심으로 나타난 영동 지역 민심이 지방자치에 어떻게 반영될지 새롭게 출범할 민선 8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혼여행으로 양양해변을 찾았던 여성이 울타리를 탈출한 대형견에게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반복되고 있고 반려견과 함께 해변을 찾는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이런 사고를 방지할 대책은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한가롭게 강아지와 산책을 나온 부부에게 갑자기 대형견 보더콜리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뛰어오르고 물어뜯고 급기야 강아지 몸통을 문 채 사정없이 뒤흔듭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30초가량 길지 않은 찰나에 여성과 반려견은 무차별 공격을 당했습니다.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은 여성은 전치 3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생후 6개월인 반려견도 배 부분과 생식기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와이프가 앞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황하고 막 쇼크같이 온 것 같았어요. 200만 원이 지금 넘고요. 경찰은 보더콜리 주인을 찾아 지난달 27일 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에는 지자체가 이색 해변으로 홍보하는 애견 해변도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해수욕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이 같은 개물림 사고에 대한 뾰족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군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서피비치도 큰 관광지이지만 거기도 개인 민간 사업자이고. 동물보호법상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자체 담당자들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뛰어놀기 좋은 환경이다 싶으면 잠깐 목줄을 풀어놓으시는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11,000여 건. 반려동물과 함께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고 이런 여행 트렌드에 맞춰 동해안 애견 호텔도 늘고 있지만 끔찍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할 처벌과 보상 체계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